반갑습니다.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자, 9월의 첫 번째 주말인데요. 자, 오늘은 지난 주말장에서 가장 떠들썩했었던 종목, 애플카 협업 관련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LG전자, LG이노텍, 모트렉스가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실적 위기감이 좀 있다라고 하는 조선주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계속 저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조선주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까지 총 6종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자, LG전자 먼저 볼까요? 자, LG전자. 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이제 뭐 애플카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이슈가 굉장히 나올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이제 뭐 부품업체들 접촉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물론 협력회사가 지금 정해진 게 아닙니다. 뭐 도요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그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관련 업체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국내에서는 지금 LG전자, SK이노베이션, 뭐 LG이노텍 뭐 등등등이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LG가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LG 마그나이 파워트레인 뭐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LG전자가 좀 이렇게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업계 쪽에서 이제 현대차 이런 쪽이 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없다 여기 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특별하지 않은데 이제 전장 부품 이런 쪽에서 이제 뭔가 기대감이 좀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LG전자와의 어떤 협력 관계가 있다라면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포지션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LG전자 주가 상승이 일어났는데, 뭐 지난번에 연초에도 전기차 관련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한번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상한가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횡보를 진행하는 모습인데, 자, 다시 한번 애플카 이야기 불거져 나옵니다. 일단 애플카가 뭔가가 나올 것 같기는 하죠. 애플카가 뭔가가 나올 것 같긴 하고, 그 애플카가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LG전자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상황의 어떤 흐름을 본다라면 단기간에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단숨에 올라선 모습이고요. 저항대 임박한 모습인데, 자, 이 부분에서 애플카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확실시 된다면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주말 동안에 뭐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아직은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면 글쎄요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 상승, 호재로 인한 단기적 상승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주가의 연속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냐. 왜냐면 지난 연초에 나타났던 부분 이후에 횡보가 들어갔었고, 다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상승을 만들어낸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1차적인 반등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17만원대에서 막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거의 10% 정도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무시할 만큼은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5만 7천원대에 있는 저항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까지는 지금 한 3%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월요일날 주가가 튀면서 3%대 상승 이상을 보여주고 추가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거 아니라면 만약에 저항대에서 막힌다, 한 1, 2%대 상승 나오다가 또 음봉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음봉, 아니면 아예 못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자, 저항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할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15만 한 7천원 정도 이 저항대, 이것이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느냐 안 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예 넘어간 다음에 지지선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넘어가지 못한다면 단기적 조정 생각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기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또 이런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북적북적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LG전자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LG전자가 애플카와 협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뭐 크게 밀려야 될 이유가 지금 없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에 대한 의견은 가져가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넘어갔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진짜 본격적으로 붙어주게 된다면 더 강한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전고점 돌파도 가능할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돌파, 이 저항선 때 돌파 이후에 애플카와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항선 돌파 전에는 일단은 홀딩만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노텍 볼게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에 그 상승 이후에 쭉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뭐 한 13%대까지 올라갔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6%대로 마감이 좀 됐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뭐 부품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이폰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 뭐 실적도 좋고 뭐 앞으로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휴대폰, 그 카메라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센서가 중요시되는 이제 미래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LG 이노텍과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가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을 뭐 이렇게 딱 어느 정도로 딱 잡아낸다면 지금 LG 이노텍이 전부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련 종목군 중에서 지금 LG 그룹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뭐 LG 화학까지도 뭐 배터리 쪽으로 들어간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배터리 쪽은 리콜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을 좀 제외해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LG 이노텍 정도까지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심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또는 애플카 이쪽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과의 어떤 그런 아이폰 이런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끈적거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휴대폰뿐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LG 이노텍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쪽 이쪽 기업에서의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는 포지션이다. 자, 그러면 지금 호재가 두 가지 있고요. 추세는 지금 좋습니다. 그럼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지금 뭐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금요일날 매수가 들어온 부분,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가 외국인들의 매도를 어느 정도 받아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월봉상 흐름도 지금 신고가 이후에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횡보가 나오더라도 주가의 어떤 포지셔닝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일단은 애플카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부분이지만 애플카의 이슈가 아니더라도 추세는 좋다. 이 종목은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는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규 조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안 넘어간 것도 아니고, 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호재성 부분 또는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그 침 맞고 내려오는 이런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이 다 부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쉽게 매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괜찮은데 신규 접근은 조금 고민을 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모트렉스 볼게요. 모트렉스 얘는 뭔데요? 네, 얘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이면서도 이제 그 신제품 4차 혁명과 관련된 뭐 그런 커넥티드카 관련한 그런 포지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HUD라든지 ADAS, 그 다음에 뭐 HMI, 뭐 이거 뭐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다 중요한 거는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뭐 커넥티드카 뭐 이런 쪽에 필요한 그러한 부품들과 그런 어떤 장치들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전기 택시, 그 다음에 수소로 그 진행되는 전기 트럭, 수소 전기 트럭 이쪽에 대한 어떤 부품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이겠죠. 근데 자율주행이랑 애플은 뭔 상관이야? 애플카에서는 자율주행 뭐라고 그럴까? 그 기술력, 그것을 이 자동차에다가 딱 접목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좀 끌어올려서 정말 최첨단의 어떤 그런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애플카를 만들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혜택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플카에 대한 부품 협력 업체들 선정 구간에 있는 거지만, 모트렉스가 선정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단 업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의 횡보, 그 다음에 이평선 다 모아놨고, 또 좋은 재료를 통해서, 또 좋은 그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보유하시는 거 전혀 문제 없겠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5%대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내려주는 자리가 되겠죠. 6,400원대 이 정도 자리라면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업황이라든지 추세 전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금 깎아주면 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조선해양이죠. 뭐 조선주들은 다 알다시피 지금 이제 수주가 계속 요즘에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암모니아 추진성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상용화 이런 것들이 또 기대감을 가졌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조선 업종 전체에 걸쳐 가지고 적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다. 네.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뭐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올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조선주들은 그에 맞는 어떤 그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3분기 시점에서의 그런 적자 이런 국면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지금 690억, 삼성중공업이 600억,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63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진단해드린 종목들 모두가 600억대의 그런 어떤 손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익이 났어요. 손실이 아니라 한 100억 원 정도 이익이 나올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요네는 이제 손실이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손실과 이익,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볼 건 아니고요. 이익과 손실은 어쨌든 업황이 좋아지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도 그냥 뭐 우울하다 이런 식이고 또 뭔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호재성 재료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바닥이 어디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바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아래쪽 9만원대가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9만원과 지금은 약간의 괴리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만약에 바닥이라면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져야 되죠. 적어도 11만원대 지지선은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어떤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인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아래로 밀린다라면 이건 좋지 않겠죠. 즉 11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다음번 지지선 9만원 정도까지도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지고는 계셔도 괜찮으나 대신에 주가가 11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이후에 재접근하실 걸 권장해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데드크로스 이후에 추세가 하단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야 되고요. 돌아서려면 횡보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받치고 들어가야지만이 횡보가 나올 텐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뚝 끊긴다라거나 아니면 다시 매도 전환된다거나 이렇게 나오면 부담스럽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만원대 지지선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이 라인이 깨지면 일단은 비중 축소나 리스크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신규 접근은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볼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글쎄요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뭐 지금 그동안 뭐 유상증자부터 해가지고 이야기 계속 많았고요. 뭐 이것도 뭐 암모니아와 관련된 암모니아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또 최근에는 뭐 LNG 운반선 수주도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주가는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과정이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만 본주 같은 경우는 그냥 잠잠한 상황이고요. 언제쯤 좋아질까요? 글쎄요. 이런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그냥 뭐 답답한 상황이고 당장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3분기 실적도 우울하다. 그러면 매수 접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박스를 그려놓고서 저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그냥 횡보를 그냥 유지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신규 접근은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요, 추세가 더 계속 하단으로 밀리게 된다라면 일단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저점 지지가 일단 5,6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5,600원 조금 더 이제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5,500원 보셔도 되는데 그냥 5,600원이 지지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5,6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일단은 비중 축소나 리스크 관리 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들어가시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아니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현대미포도 볼게요. 현대미포는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추세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좋지 않아요. 우하향을 계속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 왜들 이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액화 CO2 운반선 개발을 추진한다 뭐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이거는 어쨌든 뭐 지금 개발을 추진해서 당장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지금 컨테이너선에 대한 어떤 수주 이런 것들 받긴 했습니다만 당장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또는 이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것들은 일단 건드리지 말자가 가장 중요하죠.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지선이 어디에 있느냐? 매물대가 많은 곳이겠죠. 지금 65,000원대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65,000원도 지지선이 근데 좀 약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정고점대 지지선이라든지 저항대 돌파를 생각해 본다면 65,000원은 이제 지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고요. 만약에 이게 이탈되게 된다면 그 다음이 5만원대거든요. 5만원, 4만원대 후반 이렇게 되면은 괴리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노선을 65,000원을 보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은 일단 65,000원까지는 버틸만 하겠죠. 홀딩을 유지하시되 65,000원이 이탈되게 되면 이거 5만원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약간 뒤로 물러나는 전략들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지선을 좀 지탱해주면 괜찮은데 이탈되면 무조건 일단 비중 축소나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면서 아래쪽 저점 지지를 잡아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돼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라면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신규 조건은 지금은 들어가시면 좋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애플카 협업 관련 종목 LG전자, LG이노텍, 모트렉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적 위기에 있는 조선주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까지 총 6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와서 좋은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